기온이 상승하면서 학생들이 조금씩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이 무슨 일이든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좀 더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데요. 타의에 의해 무엇을 강요받을 때에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더 힘이 듭니다. 오늘 교육진단 시간에는 배우는 일에서 이 본인의 결단보다는 부모의 강요가 앞설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와 교육에서의 소외 문제 다루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. 네,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오늘도 전화로 모셨습니다.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이 공부하는 주체인 자녀가 배제가 되고 부모가 무엇을 결정에 밀어붙일 때에 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. 교육에서의 소외 문제를 어떻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? 먼저 소외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. 예, 이 교육에서의 그 인간 소외라는 것은 일반적인 소외와 큰 차이는 없는데, 인간 자신이 만든 것에 의해 자신의 본성이 멀어지게 되고, 자신의 본성이 본성 위의 어떤 대상에게 양도되게 되면 여기에서 소외라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.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, 네. 자신의 주체적인 것을 남에게 양도하게 될 때 생긴다는 이 소외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. 인간 소외라는 의미는 인간이 자신이 만든 것에 의해 도리어 인간다움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다시 말해 인간 소외란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, 요컨대 주체로서의 인간이 객체로서의 인간으로 전락하여 그 자유로운 본질이 박탈되어 객체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. 쉽게 이야기하면 주체가 객체로 전락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. 예를 들어보면 원시인들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들은 재료를 구하고 다듬는 일에서부터 완제품이 나오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합니다. 한없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작업이 끝났을 때 창조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고 또 가슴에는 이 성취와 이 환희와 희열이 넘칩니다.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분업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은 거대한 공장에서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. 이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어느 특정 부품만 조립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는 노동의 과정이 단순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지루하고 완제품이 나왔을 때도 그것을 자신이 다 만들었다는 창조의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. 이 창조의 주체인 인간이 거대한 공장, 이 조립 공장의 하나의 부품, 객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노동의 소외라고 하는데 이 소외 문제는 노동뿐만 아니라 교육 모든 전반의 문제에서 주체가 객체로 되는 거예요. 학생이 주체가 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객체로 전락할 때 학생은 적극적인 어떤 그 열정도 의지도 의욕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자녀 또는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소외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? 예, 교육에서의 소외를 학생 입장에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면요. 자기 자신의 주체적 결단에 의해서 학교에 다니고 학습 계획을 세우고 또 도서관에 가서 능동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무엇인가를 깨치고 또 배우는 기쁨, 희열, 이런 가슴 뿌듯한 자부심과 이 성장의 기쁨을 맛보는 게 이게 가장 바람직한데요. 우리는 지금 자녀 수가 1명, 2명으로 적고 또 교육이 과열되면서 배우는 주체인 당사자 학생보다 이 부모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. 그러니까 공부하는 주체인 학생이 주인이 되어서 이 학교 생활이나 공부 전반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그 부모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모교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라거나 이렇게 제3자가 뜻하는 바를 대리 충족, 만족하기 위한 이런 객체로 전락되는 경우를 우리는 그 교육에서의 그 소외라고 부르는데요. 가장 지금 많이 나타나는 게 부모가 한을 풀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몰아붙일 때 결국은 일정 나이가 되면은 학생이 공부했으면 하느냐, 왜 공부를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교의 명예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는 왜 내가
학교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참고 희생해야 하는가,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고, 지금은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2년간 지금까지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심화되면서 이 교육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, 학생은 주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휴대전화로 어떤 놀이를 하고 이런 걸 지켜보지 못하는 부모가 그런 것도 빼앗고 컴퓨터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, 이런 상태로 부모가 짜준 프로그램으로 계획대로 몰아붙이려고 할 때 그때 학생이 굉장히 반발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한 학생도 여러 사례를 봤습니다.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과연 지금 자녀 교육에서 자녀가 스스로 하도록 분위기를 끌어가는가, 아니면은 부모가 강압에 의해서 학생이 꼭 부모의 어떤 그 뜻을 맞추기 위해서,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 마음도 집에서 대접도 받고 용돈도 받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 학생은 근성으로 따라가지만 어떤 거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이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제들에 신경 쓰다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기가 쉽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는 학업의 생산성이나 청소년의 정신 건강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교육 전반에 걸쳐서 학생이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대접받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가정, 학교 모든 곳에서 한번 이루어지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네. 자, 이 교육에서의 소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? 예, 부모와 교사는 이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적절한 조언은 해주되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은 학생 스스로가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. 여기서는 인내심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특히 부모나 교사 혹은 이 청소년의 성장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조급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 때 학생은 반항하게 됩니다. 학생은 누굴 위해 공부한다는 이 생각을 하지 않게끔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, 결국은 우리가 흔히 공부에서도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?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도 우리가 소외의 관점에서 보면은 학생이 주체가 돼서 자기 공부를 자기가 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인데, 부모나 학교나 학원에서 짜준 프로그램에 강압적으로 거기에 몰아넣어서 그냥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걸 달성해야 다음에 무엇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학생은 자신이 주인, 주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의 객체로 생각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이 학생이 주체로서 공부하고 생활하지 않을 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생활에 활력이 없어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화되고, 그리고 어떤 일을 근성으로 하게 되고 또 어떤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그런 자세가 없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특히 가정에서도 같은 일이라도 가능하면은 서로 대화하고 상의하되 부모가 바라는 쪽으로 학생이 가게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단은 자녀가 내리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, 또 그렇게 되도록 부모, 자녀가 부단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이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했다는 기쁨, 우리가 원시인이 모든 재료를 취사 선택하고 완제품이 나오는 전 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떤 물건을 만들고 나면 창조의 기쁨이 있듯이 공부나 다른 생활도 학생이 주체적으로 수행을 해서 내가 했다, 그러면 기쁨도 배가 되고 그 다음 일을 좀 더 열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모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잘 이끌어주면 좋겠습니다. 네,
최종 선택에 대한 결단은 꼭 학생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성취감 고취에 아주 좋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. 님.